써미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여러분, 다들 괜찮으세요? 며칠째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저 오늘 일하고 집에 오는데 지하철에서 내리고 집에 걸어오는 그 10분 동안 거의 비로 샤워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보고 안타까운 소식에 한 번 더 놀랬어요. 이번 사건 때문에 반지하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했는데 부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우리 집도 저도 남편도 아주 멀쩡합니다. 보시다시피 손만 조금 다쳤는데요. 사실 다친 것도 아니에요. 일하다가 손톱이 부러졌는데 피가 나거나 다친 건 아니고 그냥 부러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살짝 까진 게 보기 불편하실까봐 밴드로 가린 거예요. 저번 영상 보고 다쳤냐고 걱정해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 섬세함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 양쪽 다 중지만 까졌는데 일할 때 제가 중지를 많이 사용하나 봐요. 아무튼 저번 영상은 먼슬리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은 못하고 저의 일상을 공유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은비님,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순수함, 순진함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착하고 순진했는데 지금은 계산적이고 눈치만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은비님은 자신이 순수함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순진하다와 순수하다는 다른데 순수하다는 말은 자신의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하다고 하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순진하다는 어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순진하면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 거예요. 저도 순진함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어렸을 때는 당차게 했었는데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고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중하다는 거고 책임감이 있다는 거니까 굳이 당찼던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원하진 않아요. 감수해야 할 것도 생각해보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일단 해보자. 망설일 시간에 도전해보는 거야. 이러면 무모하다는 얘기만 듣잖아요. 사연자분도 계산적이고 눈치만 늘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빠른 판단력과 눈치는 사회생활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순진해서 눈치가 너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대한 소중함, 돈에 대한 개념, 책임감의 무게를 알면 알수록 순수함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연자분, 순진했던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시고 지금처럼 순수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머치 닫고 잘하는 방법 알려달라는 내용도 많았는데요. 저의 투머치 스타일은 캐릭터 도무송, 캐릭터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떡메모지를 많이 사용하고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붙여줍니다. 너무 많이 겹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약간 띄엄띄엄 붙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굳이 모든 공간에 일기를 쓰려고 하진 않아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 다음에 기회되면 좀 더 자세하게 강의하는 식으로 영상 찍어볼게요. 세 번째 사연은 짧고 굵은데요. 안녕하세요 은비님. 저는 늙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게 고민이에요. 평생 젊은 사람으로 살 순 없지만 그래도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데요. 저 이 말에 되게 동의합니다. 사람마다 분위기,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건강, 멘탈, 지식, 인간관계 등등 즐겁게 관리하는 만큼 젊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죽지 못해 살아간다, 그냥 사라지니까 산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꿈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담하는 동안 거의 다 꾸몄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끝! 다 꾸몄고요. 바로 일기를 써줄게요. 짜잔! 꽉 차게 꾸몄지만 깔끔한 투머치 다꾸 완성입니다. 아니, 사실 이게 두 번째 다꾸예요. 처음 찍었던 영상이 날아갔거든요. 이렇게 꾸몄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편이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차를 긁었거든요. 이거는 뒤에 브이로그 영상으로도 나오는데요. 오늘 지빙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사실 어제도 놀러 왔는데 아쉬워서 오늘 또 놀러 온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같이 놀았는데 남편이 지빙이랑 저랑 먹을 디저트를 사오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수리비만 40만 원이 나왔어요. 정말 놀랍죠?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뀔 상황도 아니고 차가 긁힌 거지 남편이 긁힌 게 아니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수리비 주겠다고 하고 문제 바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냐면 네 번째 사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은비님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아직 임신과 출산을 겪지 않은 은비님이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5년 넘게 해오셨다고 하셨고 평소 상담하는 걸 보니 생각이 깊고 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17살, 14살인데요. 요즘 저에게 고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둘 다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었다 라는 느낌보다는 감추는 쪽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남편에게는 말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말을 안 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어찌하면 좋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읽는 저도 속상한 사연이네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해본 게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순 없지만 아빠한테는 고민을 털어놓는데 엄마한테는 털어놓지 않는다는 점, 철이 들었다 라는 느낌보다는 감추는 느낌이 든다는 점, 이렇게 보니까 살짝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분들이 사연자분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사연자분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남편이 차를 긁었을 때 속상한 마음에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평소에 내가 조심하랬잖아. 이랬다면 남편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말하는 거를 망설이거나 숨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수리비 얼만데? 40만 원?
내가 줄게. 나는 여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더 마음 아파.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감동받고 좋아하고 그늘져 있던 얼굴이 금방 확 피더라고요. 반대로 예전에 남편과 제주도로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시간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이때 남편이 저한테 아니, 왜 신분증을 안 챙겼어?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했으면 안 그래도 속상한 저의 마음이 더 속상하고 눈치 보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지금 택시 타고 빨리 집에 다녀올게. 여보 혼자 여기서 잠깐 기다릴 수 있겠어? 괜찮아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 진짜 미안하면서도 감동받아서 울컥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다행히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고 무사히 비행기를 탔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쉬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큰 돈이 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여유롭게 환경과 상대를 바라보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상대방 탓을 해요. 왜 그랬어? 조심하랬잖아. 왜 미리 말 안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안 그래도 불안하고 속상해하는 상대에게 조급함을 더 심어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고쳐야 돼요. 저도 계속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사건의 주인공인 당사자만큼 속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자분, 아이들이 성적이나 이성친구 문제나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등등 털어놓았을 때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따뜻한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학원을 더 보내거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죠. 근데 아이는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자 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혼자 공부를 시켰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어. 그럼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은 참지 못하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들으랬지. 과외하랬잖아. 이러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실패의 경험도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다시 위로해주고 어떻게 할지 또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주세요. 우리는 학업, 인간관계, 연애, 경제 등등 아이들보다 앞서서 많이 걸어온 인생 선배들이지만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도구적 모성을 떠나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적 모성애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공감만 해주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잘 이끌어주고 가르치는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아이의 입장을 더 고려해 보시면서 좀 더 부드럽게 해보라는 뜻이에요. 쉽진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연입니다. 은비님, 저의 고민은 되게 단순한 고민인데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데 이 버릇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손톱을 물어뜯는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불안할 때, 긴장될 때 또는 너무 깔끔한 성격이라 손톱이 조금만 자란 걸 보면 물어뜯고 싶어진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긴장될 때 손톱을 물어뜯는다. 그러면 다른 행동하는 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지금은 긴장될 때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잖아요. 그거를 심호흡하는 습관으로 바꾼다든가
너무 깔끔한 성격이라 하얀 부분이 조금만 자라도 물어뜯고 싶어진다면 네일 화일이 있어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거든요. 손톱깎이는 손톱 건강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일 화일을 들고 다니면서 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 방법은 젤 네일이나 아크릴 네일을 하는 건데요. 이걸 하고 나면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예쁜 손톱을 망치고 싶지 않고 딱딱해서 물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비싸요. 기본 4, 5만 원부터 해서 20만 원까지도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모든 방법이 제가 직접 해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저는 긴장하면 물어뜯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손톱을 물어뜯는 것 대신 심호흡하는 습관으로 바꿨고 네일샵을 다니면서 손톱 관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손톱도 예뻐지고 안 물어뜯게 되더라고요. 네일 화일을 사용하면 손톱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쁘게 모양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다 꾸며가요. 시간이 정말 순삭이네요. 아직 밀려있는 상담들이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 메일이 없어요. 저는 인스타 아이디도 없어요. 그래서 사연을 못 보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확인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 꾸몄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일기를 써줄게요. 짜잔! 평소보다 빽빽한 투머치 다꾸 완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깊게 소통하고 정보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어서 브이로그가 나올 거예요. 짧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호, 일단 먹고 생각해. 단계 들어가면 자동차 없는 사람의 흔한 반응. 지금 이거 엄청 심각한 상황이야.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차가 있으신 분들은 눈물이 날 거고 차 없으신 분들은 긁혔나 보다 하겠지. 맞아 긁혔나 보다. 아니 근데 뭐 이미 긁었잖아. 뭐 어떻게? 근데 아니 오빠 차라리 와이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을 수도 맞아. 있어요. 거기서 아우 너는 진짜 이러면 진짜 이제 골 때리거든. 그래 오빠 나 같은 사람 만난 거 얼마나 우리 행운이야. 이렇게 됐어. 봐봐. 어머 마음 아파.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긁었대요. 방심하면 안 돼.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나 진짜 방심하면 안 돼. 운전은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해줄게. 그거 해주고 옷 한 벌 사줄게. 내가 플렉스 해줄게. 어때? 오 네. 예. 근데 진짜 은비같이 반응해줘서 차라리 마음 더 편해져. 맞아. 그래? 내가 그때 사고 났을 때 별거 아니네라고 해줘가지고 좀 편해. 집에 전화했잖아. 전화했는데 전화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엄마 차니까. 우리 엄마 반응은
너 다친 데는 없어?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니까 이제 부모님들 멘탈이 나가는 그치 거야. 그치. 뭐 다른 차랑 박쳐서 얘가 얘 건강이 어떠냐. 너 괜찮아? 음, 차는 둘째 문제 너 괜찮아? 이걸 물어봤어. 응. 그래서 차 사진 보내니까 괜찮으니까 가서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줄 테니까 해서 하란 대로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근데 속은 문드러졌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야. 근데 막 거기서 다그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놓는 막 이랬으면 나 진짜 멘탈 나가서 서울까지 거기가 강원도였나 그랬었거든? 서울까지 못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 얼마짜리 그거 긁어. 그러면 이제 진짜 더 아니, 조급해져.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 스스로도 지금 미치겠는데 옆에서 그러면 차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면 진짜 더 막 연락이 아니 40만 원이라는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물어볼 건데 문제는 수리를 맡기면 하루 차를 못 쓰네. 그럼 내가 30만 원 주니까 오빠가 10만 원 보태면 되겠네. 일단은 다른 데 물어보고. 아, 은비 왜 이렇게 귀엽지? 그냥 아무렇지 않아. 타격감 먹고 그냥 30만 원 줄게? 아 이게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뭐라 하면 안 돼.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러니까. 아 다음부터 조심해 하고 마음을 보지 뭐. 아, 귀여워. 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은비가 이거 40만 원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은비가- 오빠가 네. 소카 빌려요. 은비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니까. 엄청 멋있어. 난 왜 남자들이 셔터맨이 꿈인지 나 은비 보니까 지금 갑자기 알 거야. 지금 좀 되게 지금 좀 느꼈어. 아, 나도 은비 같은 와이프 만나고 싶다. 와이프. 남편 아니고 와이프. 그래서 은비가 아들을 키우는 거지. 나도 이거 봐 그러고 완전 있어요. 아들의 모습 아니야? 엄마 어떡해? 그니까. 엄마 끊겼잖아. 약간 이 느낌이잖아. 엄마 돈 보냈다. 그니까 맞아.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지. 그니까. 돈 받았어? 응 받아서 바로 보내고 있는데 얘가. 아 오케이. 내일 그럼 오전에 차 가지러 온대요? 응. 그 시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어제 이랬다니까? 응. 어제 그러네. 이랬어. 내가 오늘은 지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게 이렇게 대화는 괜찮은데 3시까지 가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지금 우리가 WS라는 게 없었으면 새벽 3시까지 또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밤새 쓸 수도 있어. 우리 어제 그 얘기했거든. 그러겠지. 오빠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대화. 그니까. 이거 찐찐이어야 할 수 있어. 음. 그리고 주제가 떨어져. 오 보통 맞아. 맞아 할 말이. 근데 계속 나와. 맞아. 안 끊겨. 그게 신기해. 이틀째인데 이틀째인데 끊기지 않아. 어떡해.